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예, 생방송 중시와의 안녕하세요. 최현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전국적으로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침에 나가셨던 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멘토님은 잘 오셨어요? 예, 어제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쵸?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어찌됐든 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네. 비가 끝이게 되면 날씨도 굉장히 좀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은요, 조금 우울해질 때도 있고, 몸이 조금 처질 때도 있는데요. 날씨처럼 증시도 지금 조금 흐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 상황을 좀 체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2.69포인트 하락한 2045.39포인트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0.49포인트 하락한 690.31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수급적인 현황들 한번 체크를 좀 먼저 해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261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238억 정도의 순매수를 유지를 시켜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63억 원의 순매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순매수세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마이너스 146억의 순매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89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양쪽 다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부터 중국 증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 이어가지 못하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30.99포인트 하락한 3,398.60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쥐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크게는 하락하지 않고 있는 만큼 예. 큰 우려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잠깐의 조정이 또 우리 증시를 또 시원하게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신 것도 좋겠습니다. 자,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증시 와인은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궁금증도 예, 푸시고 그렇습니다. 또 성공 투자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멘토님 시청자 참여 방법 한 가지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 퀴즈를 시간이 좀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점차 이 시간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퀴즈도 상당히 좀 까다롭고요. 까다로운 만큼 정답자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분들께서도 퀴즈를 내시느라고 상당히 맞아요. 고민에 지금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러한 부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현재 오중전해가 진행 중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가 계속 오늘의 퀴즈예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퀴즈가.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입니다. 2번 중국이고요. 3번 일본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 증시와이 시작한 지 한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부터 수익률 빵빵하게 올리고 계시다라는 예.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이런 수익률 내기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수익률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요, 이 코너에서 주목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바로 최영돈 멘토의 당일치기 종목입니다. 자, 최영돈 멘토님, 그 당일치기 종목 소개해 주시기 전에 이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이 꽤 잘 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리캠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마이너스 3.5%대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증시 Y를 진행을 하는 첫 시간에 무료 방송에서 일단은 당일치기 종목 플러스 그리고 보너스 종목이라고 해서 네. 리캠이라는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리캠이라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네. 그 다음 날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해요. 당일치기 종목 또는 이제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
상당히 조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리튬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와 관련된 수익성 흐름들 그리고 또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리튬 뭐 일시적인 1차원적인 수익뿐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와이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공부를 필히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 날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 국내 증권방송 최초로 제가 이제 오중전화와 관련해가지고 산화제한과 관련해가지고 좀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라는 점을 제가 처음으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금요일과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세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38%의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양봉상에서 또는 금요일 날 급등했었던 부분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계속적으로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는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중전회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계속적인 홀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스윙 투자 관점, 그러니까 스윙 개념에서 이 종목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샘플러스를 통한 저의 무방입니다. 저의 무방을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당일치기 종목을 통해서 알려드린 종목들 아주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렇다면 당일치기 종목 공개를 해주시진 않겠지만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일치기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당일치기 종목은요, 아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땡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종목의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의 연계성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수혜로서 상당히 조금 많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에서, 무방에서 이 종목을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익 관점에서 1차적인 목표가 10% 수익을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해 주신 당일치기 종목 가운데 우수한 성적들의 종목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최영돈 멘토 무료 방송 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와이 이어갑니다. 네, 많이 본 종목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많이 본 종목와의 첫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자, 그러면 이제 게시글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720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뭐 좋은 모습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글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LED처럼 반짝반짝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자, 다른 분입니다. 오늘 상승은 여기까지라고 해서 이제 의문부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기관 사자전환. 매수 적기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인데요. 우리 앵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2개 남았네요. 상승은 상승인데 라는 글도 있고 단타와 장기 어떻게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예.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한 건가 하는 궁금증 좀 저부터도 들고 있는데요. 예. 자, 서울 반도체 자세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갭상승을 했고요. 뭐 장중에 20% 이상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다가 일단은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그만큼 많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정 수준 올라갔었을 때 본전 심리가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고점형
고점을 경신을 한 이후에 지금 음봉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실적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이 2,763억 정도 발표를 해줬고요. 네. 영업이익이 한 234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은 뭐 굉장히 좀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행보가 굉장히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LED의 이제 판매 단가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TV 판매에 대한 이제 TV 쪽에 들어가고 있는 LED에 대한 이제 소자 쪽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가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추가적인 기대감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좋았던 종목, 네. 안 좋았던 종목들이 좀 양분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에서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 3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4분기 실적에서 들어갔었을 때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다. 쉽게 말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구간들 많다라는 점, 단기적으로는 한 22,000원에서 2만원대까지의 흐름들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많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많이 본 종목 Y 두 번째 종목은요, 산성 LNS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및 유증 공시. 자, 이 종목은요, 화장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요, 무슨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해만 아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런 했었는데요. 말입니다. 게시글 좀 볼까요? 예, 게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두 종목 다 네.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하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게시글 530건 정도가 올라와 네.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불안한 자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자, 매수세가 강하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 치명적인 유혹 어떡하지라는 네.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자, 상승의 시작인가요? 급하게 가네요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중국 업체 인수설 확실한가요? 라는 질문까지 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치명적인 유혹이다라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상승 시작인지 이것이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및 유증 공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를 그러니까 산성 쪽에서 이제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거죠. 중국 업체 인수설 이런 네. 부분들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매수세가 좀 강하네요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산성 쪽에서 부인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나오는 상승 모멘텀들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한가까지 진행이 되다가 네. 2시 이후에 15%, 20% 가깝게 좀 급락하는 맞아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뭐 트레이딩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편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군들의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단타 개념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히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꼭 매매 트레이딩 전략들을 잘 수립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명확한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장기보다는 단기 트랙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렵다면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Y 이어갈게요. 네,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 Y는요, 삼성중공업입니다. 3분기 실적 개선 강세.
네, 이 종목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낙폭과대 조선주인데 오늘 예상외로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예. 게시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게시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게시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네. 480건 정도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게시글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미움받고 달리자라는 게시글이 맞아. 좀 말 올라왔고요. 그대로네요. 예, 흑자긴 한데 가격도 싸긴 한데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세 번째 게 너무 재밌어요. 자,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웨이트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네. 자, 삼성중공업만 흑자 믿어도 돼? 굉장히 좀 의문부가 많이 붙은 종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가 동향 파악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긴가민가한 반응이 게시글만 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 긴가민가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답변 주시죠. 예, 세 번째 이 게시글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네요. 정신 건강을 위해 그렇습니다. 당분간 웨이트. 예, 3분기 실적 개선 네. 강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매출액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2조 4,364억 정도가 기록을 해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846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05억 정도가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업종에 대한 실적들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발표를 한 실적 자체는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업종 전반이 실적 악화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일단은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현대미포조선도 끌어올리고 있고요. 대우조선 해양까지도 다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하나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주고 나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영향력들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상담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를 해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건설업종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해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화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연 이제 4분기 또는 이제 16년도에 과연 어떠한 실적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구간들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좀 너무나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적인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000원입니다. 13,900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 쉽게 말씀드려서 장기 이평이라고 할 수 있는 121년 이평을 좀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실적 우려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15,000원 구간대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가 일단은 1차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의 현혹이 되시는 게 아니고 15,000원대의 강세 흐름들 또는 1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15,000원대 돌파되고 나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15,000원대가 돌파가 되면은 17,000원대에 대한 또 이평제가 자체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 그러니까 단계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계단식 상승을 어떤 식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시장 트렌드 자체가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이 내일자의 상승 흐름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극히 드물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많이 본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Y로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Y 첫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자, 먼저 3621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 시장 반등 어디까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아주 궁금한 질문이 맞죠. 사실 지금 예. 잠깐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우리 증시와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종목상 이 시청자 Y라는 게 상담 시간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본인 종목들만을 굉장히 좀 많이 보시는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3621님 이렇게 고급 질문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 0.25% 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
지수 자체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코스피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은 오늘뿐만 아니고 이제 내일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FOMC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리 정책과 또는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반응들을 만들어 내주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방향에 대한 움직임들을 굳이 예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옐런 의장 자체가 옐런 의장이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가지고 시장에다가 화두를 던져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하면 디플레보다는 인플레를 유발을 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토요일을 통해서 중국 자체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굳이 미국이 과연 FRB가 또는 FOMC 회의에서 과연 글로벌 이런 이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FOMC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그널들보다는 앞으로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또는 이제 경제 지표로 확인을 한다라든지 또는 글로벌 경기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 재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코멘트들을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12월 달로 이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음봉 자체는 어찌 보면은 내일자를 위한 대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실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일자 FOMC에 대한 회의 결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FOMC 회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결과가 발표가 될 경우 우리 시장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0454님이요. 전기차 관련주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이 전기차 관련주 아까 전에 시장 꼭 공부를 가자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3%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네. 좋은 수익률을 좀 거둬들였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리캠이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정배열을 좀 만들어내주면서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산업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산업뿐만 아니고 우리산업 홀딩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3%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네. 있지만 여전히 5일선이 꺾이고요. 그리고 21선에 대한 지지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죽은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전기차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두 가지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LG화학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네. LG화학에 대한 움직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0.51%, 5일선과 21선에 대한 정배열 구간들 꾸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흐름들 좀 보도록 할게요. 직전 네. 고점입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대한 고점 자체를 좀 돌파를 시킨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강한 돌파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 기관 쪽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에 대한 차트 흐름도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입니다. 물론 이제 매물대가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가격 조정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간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 전체적인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죽은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테마 아직 안 죽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월 달뿐만 아니고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중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로 차분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탑픽주 같은 거 혹시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 쪽으로는 LG화학을 네. LG화학을 한번 좀 꼽아봅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네. 종목으로는 일단은 뭐 저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리캠이라는 종목 그쵸.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완성 배터리를 만들어냈었을 때 전해질이라든지 양극화 물질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소재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기술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매수하는 가격들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5일선이 꺾였습니다. 5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1선과 61선 또는 121선, 200일선 자체를 밑에서 좀 깔고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정확하게 한 2,500원대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2,500원대를 좀 기다리셔가지고 매매에 임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이어서 리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지금 1953님이요.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낙폭과대 업종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자, 낙폭과대 종목하면 무엇보다도 조금 더 잘 골라야 하는, 신중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너무 어렵네요. 예, 1953님, 예,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린다 하더라도 저희 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방송, 그러니까 비방용 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2016년도에 대한 이제 경기에 대한 내용들 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정부 쪽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경기 확장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무디스 같은 경우는 2%대 하향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온도차가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 있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종목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증시 와이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종목을 콕콕콕 찝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알아볼게요. 4473님이 제약바이오주 3분기 호실적에 반등 중인데 좋은 종목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따라 종목 추천 질문이 정말 많은데 예, 제약바이오 괜찮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요, 어제 저희가 상담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종목 Y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미약품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종목 관심 굉장히 좀 많이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옥석가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한미약품 시장에서에 대한 실적 흐름들, 그 기술료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동아 ST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99%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 ST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서 한미약품과의 내용들하고 거의 같은 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필히 좀 가지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2015년도 상반기에 보여줬던 기대감들보다는 이 기대감들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들 다시 한번 꼭 유념하셔가지고 바이오 투자에 접목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제약바이오, 한미약품과 동아 ST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와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미처 답 못 들으신 분들은요, 잠시 후 11시 반에 바로 진행되는 최영동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멘토님, 이제 아까 예. 초반에 드린 퀴즈 정답 공개를 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당일치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증시와이가 끝나는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예상 수익률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의 수익률을 예측을 해보고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현재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 이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청자 퀴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현재 오중전회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보기는요. 1번 한국, 2번 중국, 3번 일본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중국이었습니다. 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자 중에는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추첨 통해서 무료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당일치기 종목 오늘 예상 수익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1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증시와이에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증시와이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가 이제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증시와이는요,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